되고 기억하면 뼈가 되는 인생 퀴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선물 투자 상식 퀴즈쇼 모두의 선물. 자, 진행을 맡은 BJ 방송 전재의 까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게 벌써 이제 4주차죠? 네. 우리가 1주, 2주, 3주에 이어서 4주차 오늘 수요일 밤 8시에 여러분 앞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시카고 거래소가 이제 170주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70주년 기념으로 협찬해서 함께하는 퀴즈쇼 모두의 선물은요. 1주, 2주, 3주, 4주에 걸쳐서 예선전에서 우승하신 분들 이 4분을 모시고 다음 주 수요일 밤 8시에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벌써 이제 3분이 올라가 있죠. 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되는 날인 거죠. 네. 1주차 때 이미 이제 지연익님, 그리고 2주차 때 김인우님, 3주차 때 미지수님이 결승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마지막 결승 진출자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민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선물 해설을 맡고 있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네, 오늘 벌써 4주차가 됐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1등으로 결승에 나가실지 되게 기대되고 있고요. 오늘 또 문제도 좀 알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면 좀 많은 상식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문제가 어려웠다는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이번 주는 좀 어떤가요?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지난주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기존 3주차 방송에서 나온 문제들 좀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습을 하셨으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낼 수 있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본 사람이 잘 맞출 수 있다?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예습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도전자 4분은 절대 예습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쇼 모두의 선물은요. 해외 선물 말고도 또 경제 상식도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도전자 4분의 BJ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J 김유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BJ 김유다입니다. 제가 이제 퀴즈쇼가 정말 오랜만이에요. 예전에 이제 비글즈 vs 무엔터 그때도 까루 형님 MC를 보셨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하는데 그때 정말 못했거든요. 오늘은 정말 심기일전해가지고 꼭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등이 목표이신 거예요? 네, 열심히 해서 1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외모만 보면 1등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보이잖아요. 그래요? 아니, 알겠습니다. 학벌이 제일 좋지 기대를 않습니까, 여기서? 저는 학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팬은 계속 지고 있었죠. 네. 김유다님이 그 고대 출신인가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전자입니다. BJ 킹기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BJ 킹균입니다. 저는 이제 퀴즈를 사실상 맨날 했죠. 어릴 때부터 이제 큐플레이라고 게임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내공을 많이 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아님이 생각나요. 세아님의 또또 패턴에 이어서 큐플레이 패턴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얼마 전에 이제 결혼하셨어요. 네네네, 결혼했죠. 깨가 쏟아지겠어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그 전하고 결혼 근데 전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곧 집 나올 때 됐어요. 형도 얼마 전에 새로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아니, 저 똑같이 행복하다. 똑같이 행복하다? 똑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도전자를 소개해 드리죠. 역캠을 접고 이제 다른 쪽 여러 가지 알바를 좀 알아보고 있는 친구인데요. BJ 도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등도 못하겠고요. 꼴등도 하지 않자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2등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BJ 도아입니다. 네. 요새 개인 방송 보니까 네. 역캠 접고서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네, 역캠 붕어빵 적고 장사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알바 시리즈. 네. 그게 앞으로 또 다 어떻게 보면 고도의 감성팔이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터뜨리겠다. 우로 잘 떨더라. 네, 다음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뭐. 네, 철구 오빠 PC방에서 네. PC방 알바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PC방도 많은데 철구 PC방을. 철구 오빠니까요. 왜냐면 또 아프리카도 PC방이 있는데 굳이 그렇죠. 경쟁사에다가. 아니, 제가 문의하니까 철구 오빠 괜찮다고 하셔서 그래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요즘 날도 추운데 야외에서 번데기라 소라. 근데 그게 그것도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에서. 예. 하시는 사장님이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하루만 하는 걸로 그 모든 걸 살 수가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갑자기 짠해지는 분위기. 네, 화려하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4주차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얼마 전에 베스트 BJ를 달았죠. 데뷔가 되든 일비였든 입담은 그대로 여전한 친구죠. BJ 커맨더 치코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파트너 BJ를 향해서 또 다시금 또 달려가고 있는 BJ 커맨더 지코입니다. 제가 뭐 퀴즈쇼라고 하면은 거진 달인 소리를 많이 들어요. 누구한테? 예? 누구한테요? 제가 원래 이제 아프리카에서 거진 이제 안 통하는 상식이 통하는 BJ입니다. 예, 나름 또 보기보다도 아주 똑똑해요. 예,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제 이런 것도 잘 알고 벌써부터 문제의 답들이 다 보입니다. 보여. 혹시 저 자리 약간 신기 있는 건가? 예, 오늘 아무튼 기필코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분의 도전자와 함께 문제를 풀어 볼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이제 OX 퀴즈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객관식 퀴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는 주관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배점이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1라운드 OX 퀴즈는 10점, 한 문제 맞추는 데에 10점씩 드리고요. 2라운드 객관식은 20점, 그리고 마지막 주관식은 30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충분히 힌트를 드리기 때문에 주관식 잘 맞추시면 역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가면 갈수록 이제 배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역전이 네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중간에 또 역전을 할 수 있는 찬스도 숨어져 있습니다. 네 분은 제가 알기로 뭐 해외 선물이나 주식 이런 거는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유다님 어때요? 그런 투자 같은 거 해요? 전 투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모든 투자, 뭐 부동산 투자도 안 해보고요.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거 1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약간 겁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경쟁자들을 봤을 때는 다 같이 뭐 찍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전에 여론조사 했는데 네. 김유다님 1등 나왔어요. 우승할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네,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두려운 상대는 그나마 좀 지코 형님. 이제 아, 얘기하시는 거 그래요. 보면 아시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코 형님이랑 저는 2파전이 아닐까. 사실 기훈이랑 도화는 그냥 사람 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상자가 1등 올라간 적 없죠. 그렇긴 하죠. 네, 지금 3주에 맞춰서 그래요? 했는데 올라간 적은 없지만 또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켜봐야 되니까. 지코님은 투자 같은 거 하십니까? 투자는 이제 안 하고 저는 제 자신밖에 안 믿는 사람이라 예.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간지나 경제신문 그런 거를 이제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이를테면 뭐 경제신문 어떤 거 보십니까? 저는 이제 동아일보 예, 많이 보고 있죠. 예, 그 경제 부분까지. 경제 부분까지. 예. 매일같이 또 신문을 읽고 있다고 하니까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 자리가 또 이렇게 신기들이 그러니까요. 도화님은 투자 같은 거 안 하세요? 네, 저는 그냥 아프리카에서 주신 스톡옵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 빼고는 네. 아니 다른 돈이 건안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네, 요새 또 역행 좀 하기 때문에 네. 뭔가에 투자할 금액이 없습니다, 아직. 말 열심히 걸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김기호님은 이제 결혼했는데 예. 뭐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투자 계획 같은 게 있어요? 투자에 올인했죠. 어떤 어떤 투자? 거 하시나요? 제 배예요. 네. 그거 말고는 딱히 뭐 육체에만 투자하고 다른 거는 뭐 투자 안 합니다. 지난번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 이후로 다시 또 다이어트 포기했습니다. 아예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보러 주기 때문에. 네네. 빠르게 포기하셨네요. 네네.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네 분 어떤 분이 우승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승하신 분에게는요, 상금 50만 원이 주어지면서 결승전에 진출하실 수 있는 진출권을 드립니다. 결승전 상금이 20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50만 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50만 원이 적어요? 아니, 며칠 전에인데. 네네. 또 5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뭔가 별로 감흥이 안 오네요. 시카고 거래소에 다시 한번 문의를 전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해볼까요? 그죠? 네. 170주년이나 됐는데 네. 겨우 50만 원이다. 그렇죠. 170만 원 정도씩은 맞죠. 좋지 않나. 숫자 맞추는 게 또 좋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200만 원을 170만 원을 줄이면 되는 건가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결승 상금이 200만 원이거든요.
자, 이 시카고 거래소가요, 선물 거래소에서는 가장 큽니다, 세계에서. 시카고에 있는 거래소인데, 이 시카고 거래소가 17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하는 퀴즈쇼 모두의 선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선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차장님께서 간단하게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선물에 대해서 벌써 4주차를 설명을 하는데 매주 제일 어려운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설명 방법을 바꿨는데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돈을 내면 주식을 바로 살 수 있죠. 그걸 현물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내고 물건을 바로 받는다. 선물은 거래를 하고 나머지 잔금을 미래의 어떤 시점에 치르고 물건도 미래에 나중에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김치 공장장이고 까루님이 농부다. 그럼 까루님이 배추를 심어서 수확을 해야 제가 받잖아요. 근데 미리 약속을 하는 거예요. 배추를 한 포기당 500원에 거래하자. 그게 선물 거래와 유사한 선도 거래고요. 미리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 까루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딴 사람한테 팔 수도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가 그런 걸 중개해 주는 게 선물 거래 이렇게 발전이 된 거고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드린 해외 선물은 이제 국내 거래소가 아닌 이제 외국에 있는 거래소. 뭐 미국은 CME가 있고요. 유럽은 유렉스라고 거래소가 있고, 그다음 뭐 영국의 아이스 거래소, 일본의 OSE라고 오사카 거래소 이런 거래소들의 상품을 이제 국내에서 쉽게 집에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총칭해서 해외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잘 들어도 모르시겠죠?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쏙 들어오는데요. 배추. 지금 김장철. 지금 이 설명을 왜 해드렸냐면,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해드렸지만, 앞으로 나오는 문제에 대한 힌트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분들이 뭐 공부하고 오실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스케일이 바쁘시니까. 근데 여지껏 한 설명 중에 제일 이해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이분들이 설명을 잘하시네요. 네네. 방송 베테랑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해한 척 한 겁니다. 약간 이분들이 지금 현민 차장님 조련하는 느낌인데 아, 잘하네. 훈육반. 근데 이왕이면 현민 씨는 김장 하셨어요? 네, 김장했어요. 갑자기 김장을 왜? 아니, 네. 아, 김치 얘기해서요? 네, 김치 아, 얘기. 김치. 네. 김장했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배추는 선물이 없거든요. 참고로. 그렇구나. 네. 자, 참고로 배추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네네.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의 설명 중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만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전 마지막 4주차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통 주식은 많이 들었잖아요. 네. 주식은 현물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거든요. 현재 있는 물건을 산다 이거죠. 네, 예. 슈퍼마켓에 가서 1,000원 내고 새우깡 공기 사면 그게 현물인 거죠. 근데 현물과 반대로 선물은 먼저 선자 써서 미리 사는 거예요. 선물은. 그래서 어떤 배추가 1,000원짜리면 나중에 1,500원으로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미리 나 1,500원에 사지 않고 1,300원에 살게요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먼 시점에 나중에 진짜 1,500원이 되면 남들은 1,500원 주고 사지만 나는 1,300원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새우깡 맛있죠.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퍼펙트. 그게 선물입니다. 그럼 약간 반대로 얘기하면 사색이는 아니지. 사색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 1,000원짜리 배추가 있는데 나중에 폭락을 해서 500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000원을 근데 나는 포기하면 되는 건가요? 700원에 팔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미리. 오, 파는 그럼 거. 남들은 오. 500원이 됐을 때 500원에 팔 수 있지만 나는 700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려운 말로 미래에 대한 가치 투자죠. 콩나물이라 파시라고요.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그래서 주식은 올라가야만 돈을 벌지만 네네. 선물은 올라갈 때도 돈을 벌고 내려갈 때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쌍방향인 올라가고 거죠. 내려가고. 분명히 힌트를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게 시청자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1라운드는 OX 퀴즈인데요. 네네. OX 퀴즈 앞서서 미리 칩을 나눠드렸어요. 예. 자, 칩이 10개씩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 칩들은 나중에 2라운드 객관식 문제에 힌트를 가져가시는데 쓸 수가 있습니다. 미리 10개를 나눠드렸고 OX 퀴즈가 총 10개 있는데요. OX 퀴즈를 맞출 때마다 칩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칩을 많이 쌓아놓으면 2라운드 때 힌트를 가져가시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2라운드 때 힌트는 하나인데요. 한 명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팅을 해서 칩을 많이 배팅하신 분에게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1라운드 OX 퀴즈 몇 점씩이죠? 깜짝 놀랐어. 네, 1라운드 OX 퀴즈는 한 문제당 총 10점입니다. 총 10문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1라운드 10문제를 모두 맞추면 100점을 가져가게 되시는 겁니다. 네, 1라운드 총 10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점수판은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 띄워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퀴즈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OX 퀴즈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 유가는 상승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유 원유 재고가 재고. 감소한다면 그거야 뭐 유가는 상식적인 상승할 문제네요. 것이다. 이거는 그냥 그쵸. 아이, 머리스 맞추는 거죠. 자, 시청자분들도 한번 확실히 좀 수준이 다른 것 마셔보시고요. 같아. 아, 이거 바로 1회차에 아, 왠지 몸풀기식이네, 몸풀기식. 그때는 재고가 뭐냐고 막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지코님 재고가 예.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셨죠? 그쵸, 저 원유 이제 뭐 저장을 뭐 이렇게 많이 뭐 매일 저장 술 거죠. 먹으시는 분인데. 그쵸. 많이 드시거든요, 평소에. 아, 많이 먹는다고요? 네. 자, 자, 이 문제는 워낙 쉬우니까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틀리면 노사람이죠. 아, 그렇죠. 진짜, 아, 진짜로? 기훈이 같은 경우 좀 정확하게 좀 봐주세요. 이거 부정행위하면 안 되니까. 네, 정확하게. 자, 동시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OX 팻말 들어주세요. OOXO. 도안이만 X예요. 오, 당연히 O 아닙니까? 노사람이네요. 그쵸. 혼자 X를 드신 도아님은 왜 X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뭔가 주식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누가 봐도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나와 있으면 아무도 안 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네. 함정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직군이 당연히 O 아닙니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장량이 이제 좀 적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그럼 당연히 이제 그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값어치가 기본적으로, 올라가죠. 예, 예. 상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팻말 들고 계시고요. 아, 예.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보여주세요. 당연하지. 아이고.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설명을 바로 드리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나오는데요. 물건의 가격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고요. 예, 맞습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작으면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이제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는 이제 원유를 뽑자마자 쓰는 건 아니거든요. 뽑아서 어딘가 이동해서 모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정제해서 가솔린도 만들고 등유도 만들고 하거든요. 근데 모여있는 재고가 줄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수요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맞추신 김유다님에게 칩을 하나 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님에게도 조금 더 바꿔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색깔이 좀 달랐죠. 예. 미들스쿨 때. 예. 나 하나 문제 맞추고 되게 의기양양하시네. 너가 뭐 결승간 줄 알겠어.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퀴즈쇼 나와서 맞히니까 기분 아, 좋네요. 예, 확실히 좋네요. 생각보다 또 많이 옆에 틀려주는 맞네. 사람도 있으니까. 첫 시작이 중요한 거라. 그럼 과연 두 번째 문제도 맞출 수 있을지 바로 두 번째 문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듣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금 선물 거래의 단위는 100온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온스를 우리가 흔히 쓰는 킬로그램 단위로 바꾸면 약 0.310킬로그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100온스를 킬로그램으로 바꿨을 경우 0.310킬로그램이다. 이거는 금 사봤으면 아는 문제죠, 사실. 오, 금을 사본 네, 적이 네. 있으세요? 당연하죠. 예, 저도 금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100온수가 한돈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한돈이지 싶은데. 한돈. 지금 몸에 뭐 금이 있습니까? 네네네. 아, 이게 반지가. 백금. 아, 예. 네, 약지입니다. 예. 뭐, 도아 씨도 좀 어떠세요? 알 것 같아요? 아니요? 김유다님은 금 같은 거 사본 적이 저는 금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평소에 기훈이가 막 금목걸이를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저건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로. 네. 힌트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차라리 제 직감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예. 자, 결정하신 OX 팻말을 들어주세요. 오, 김기훈님만 오예요. 금을 사본 기훈님만 이건 옵니다. 오해요. 네, 한돈이기 때문에. 한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0.310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돈이- 그램수를 쟀을 때 저 비슷했는 것 같거든요. 한돈이 0.310킬로그램이다. 한돈이 100온스일 것이다. 네, 한돈이 100온스. 지코님은 왜 X인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금이 한 돈에 3.15 뭐 그런 뭐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0점 몇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예. 킬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가니까 1000g 돼야 1kg 아닙니까? 예? 아니,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냥 물어보고 이제 감성을 나누시네. 네. 네.
좀 저거는 뭔가 공이 하나 더 이렇게 좀 돼서 좀 무게 단위가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 보여주세요. 역시. X! 금을 아유, 잡으려 야, 구하나. 사면 뭐 하면. 정말 제가 놀란 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대본을 들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고 설명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예. 지코님 설명할 때 소름이 돋았어요. 아, 저야 이런 거 뭐 무게 단위 이런 거는 제가 원래 그래도 건설회사 이제 좀 출신이고 이제 좀 이래서 무게나 이제 뭐 이런 뭐 넓이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제가 꽉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역시 일하시는 거니까. 자, 차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런 귀금속을 재는 중량 단위는 원래 트로이온스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1온스당 우리가 쓰는 그램을 쓰면 약 31.103g 이렇게 되고요. 이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100온스면 3.11kg 이 정도 무게가 되어 있고요. 일반 온스가 사실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 온스는 조금 무게가 다르고요. 귀금속을 재는 온스는 트로이 온스인데 이게 원래 유래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트로이라는 지방에서 영국인들이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서 귀금속 거래하면서 이거를 단위로 썼고요. 이제 보통 유럽이나 이제 한국에 쓰는 단위는 이제 그램이나 킬로그램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럼 지코님이 말씀하신 게 비슷하네요. 3.5kg. 네, 비슷하죠. 와, 대단합니다. 자, 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 칩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 내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본인만 틀리셨습니다. 그리고 지코님. 저희 동네 0.몇으로 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동네마다 다른가? 또 지역마다 틀리니까. 지역마다 다를 수 예.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동네는 이래요. 예. 자, 나눠드린 칩을 이용해서 이때 2라운드 객관식 문제에서 힌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칩과는 별도로 우리 항상 점수제이니까요. 현재 점수가 화면 우측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킹기훈님과 도아님이 10점이고요. 지코님과 기유다님이 20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자, OS 퀴즈 1라운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정 시점에 약속된 가격으로 거래를 약속하는 것이 선도 거래라고 합니다. 이 선도 거래는 거래를 불이행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선물거래소가 청산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이거 너무 이지하다, 진짜. 일단은 그 제거할 때 저 제자가 틀렸네. 네, 그러게요. 문제부터 틀렸네 일단. 출제자가 누구지? 그 오타가 있을 수 예, 있으니까. 야, 실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쉽네요 이거는. 야, 너무 이지합니다, 진짜로. 네네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도아 씨 전혀 모르는 표정이네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호. 그럼 바로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자, 결정하신 팻말을 들어주세요. 오, 네. 이거 만장일치가 잘 안 나오는데, 기유다님 쉽다면서. X예요. 어. 왜 X죠? 예? 왜 X라고 생각했어요? 청산소가 아닌 것 같아서. 단어가 잘못됐다? 네네, 단어가 앞에 거는 이제 다 맞는 얘기인데, 네. 그게 청산소 제도는 제가 사실 뭔지 몰라가지고, 과연 이걸 이제 꼬았으면, 세 번째 정도 문제 됐으니까, 꼬았으면 저거를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서, 찍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예. 저게 청산소가 맞을까? 네. 뭔가 좀 트리플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맞지. 때는 흐름은 이게 모두가 오로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저희가 뭐 박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를 꼬았을 리는 없어요. 제가 너무 도전 깊게 골든벨도 생각했어요. 아니고. 저는 뭐 근데 이번에 약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뭔가 사람 성격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격이 항상 꽈서 이제 이렇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평상시 좀 약간 꽈서 방송하세요. 제가 좀 많이 꼬죠. 예. 확실히 지코 형님 흐름 타는 거에 익숙하시네. 그렇죠. 그럼요. 딱 봐가지고.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전체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정말 흐름이네요. 예. 자, 차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역시 한국인들이 풍수지리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네 번째 자리 항상 잘 맞추는 자리 맞는 것 이 같고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네. 사무적으로 정답을 OX 퀴즈에서 저희 굉장히 프로의 명당 자리거든요. 일단 정답은 5고요. 아까 이제 제가 선물에 대해 설명드릴 때 나중에 계약을 이제 안 지킬 수 있다라는 위험을 얘기하면서 선물 거래로 발전했다 선도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청산소는 이제 거래소 내 어떤 기구나 조직으로 있는데 상대방의 거래를 마지막에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그거를 청산소가 보증하고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는 누구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 거래가 모든 거래 비용을 다 내지 않거든요. 맨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니까 일부 비용만 넣어놨잖아요. 근데 일부 비용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매매가 그러니까 뭐 시장 움직임에 따라 뭐 손해나 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리하는 게 청산서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맞추신 분들에게 칩을 감사합니다.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선두가 가려졌어요. 네. 지코님이 30점으로 1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 모르죠. 예. 네. 이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3개의 문제를 네. 풀어봤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또 배점이 높아지는 라운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OX 퀴즈 네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선물 거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매일 가격 변동에 따른 당일 손익을 만기에 정산하는 겁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매일매일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당일의 손익이 생길 텐데요. 그것을 만기에 정산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너무 뻔한 너무 답이네요. 쉽네요, 이거. 너무 쉽네요. 아까 설명만 들었어도 이거 맞추는 그렇죠. 거라서. 맞죠. 다들 이렇게 관심만 얘기하면서 있다면. 만장일치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너무 쉬워요, 이게 더 이거. 신기한데. 예, 이러면서 김혜가 살짝 제거 컨닝했고요, 방금. 문제예요. 의외로 또 문제가 쉽다고 하시네요. 아니 이게 해외 이게 나름 선물 방송들이 아프리카에도 많아요. 그렇죠. 그 살짝만 이제 그냥 봤다라면 충분히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또 선물 방송 하는 사람 중에서 형님 또 따라하는 친구도 한 명 있잖아요. 아, 그 친구 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결정한 OX 팻말을 들어주세요. 자, OX가 또 예? 지금 지코님만 X. 이거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X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당일 손익을 만기에 정산한다. 그거보다도 이게 뭐 순간적으로 치고 빠지고 막 이게 그러던데 꼭 만기가 아니라 형님은 그런 방송을 보셨네. 보셨어요? 네? 형님 보셨어요 그런 방송을? 그냥 얼핏 지나가다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은데. 풍선도 한전을 하면 일주일 기다리는데 그렇죠. 만기에 딱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그거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해야죠, 형님. 아, 나는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그거 기본적인 상식이죠. 상식. 100% 옵니다. 네. 자신감이 굉장히 도아님은 왜 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현민 씨가 말씀하셨던 그 다 끝나고 나서 처음에 정해진 가격으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오, 설명 제대로 들었네. 알겠습니다. 맞지.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맞죠? 아니, 아까 제가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역시. 짤이 진짜 신기한 거 같아요. 자, 많은 여론조사 결과 꼴찌할 거라고 얘기했던 지코님만 지금 이 문제를 맞췄어요. 아이고, 그거 한참 저를 잘 모르시는 거죠. 사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우와. 네, 아까 좀 전에 설명이 오히려 독이 됐네요. 제가 설명드릴 때 일부 돈을 넣고 거래를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일부 돈을 넣었는데 손실을 보면 돈이 줄어드니까 일부 넣은 돈은 보증금 역할을 하거든요. 보증금이 줄면 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산을 해서 매일매일 부족한 부분이 있나 확인하기 때문에 만기라는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렇죠. 이제 매일 정산은 일일 정산이 핵심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세 제가 들어갔는데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면 어떻겠어요? 주인이 집을 비우거나 돈을 채우라고 하겠죠. 그럼 똑같이 매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야, 근데 내용을 잘못 들었네. 그게 아니라 설명을 지코님에게나 지코님 지금 네. 채팅창에도 아니, 계속 뭐, 지맨 난리 났어요. 예. 지맨. 아, 형님 결승하시겠네요. 그거는 야. 손맛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맨이죠. 역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요. 네, OX 문제로 승부가 갈리진 않고요. 뒤로 갈수록 승부가 그렇죠. 갈려요. 자, OX 퀴즈 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 주세요. 자, 선물은 상품에 따라 계약당 단위가 달라서 금액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금은 1계약당 100원 쓰고요. 옥수수는 5천 뭐라고 읽죠? 옥수. 부쉘이라고 있고요. 부쉘, 네. 5천 부쉘입니다. 하지만 통화 선물 상품인 호주 달러와 유로 FX는 계약당 금액이 같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호주 달러와 유로 FX는 계약당 금액이 같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3028호 유로 처음 듣네. 예? 자, 선물 상품 중에 호주 달러 상품과 유로 유로 FX? FX 상품이 FX가 있습니다. 뭐지? 1계약당 가수 빼고 모르는데. 알겠다. 금액이 같을 것이다.
유로 다 FX 맞다. 설명드릴까요? 유로 FX가 유로화 네, 저알 것 네. 같아요. 다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아, 답 나왔다, 이거. 진짜로. 맞다. 왔어. 나 처음으로 왔어. 지코님이 약간 심오하게 고민을 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헷갈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을 네. 직접 투자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직접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도 그냥 상식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아, 쉽죠, 이거는. 진짜. 우리 자, 진짜 무조건 맞추는 거. 결정하셨으면 OX 팬말 들어주세요. 이야. 자, 또 갈렸습니다. 네. 김기훈님만 5를 들었는데요. 네. 자, 김기훈님 찍었나요? 없네. 찍었나요? 아, 저는 좀 뭔가 흐름을 봤을 때 전판 X였잖아요. 네. 또 나올 타이밍이다. 또 나왔습니다. 예. 연속은 2개 안 나올 것 같다. 흐름 좀. 예, 이런 느낌이죠. 뭔지 몰랐어, 사실. 도아님은 왜 X예요? 저도 진짜 문제 흐름상을 봤는데요. 저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 아, 느낌상, 네, 흐름상? 느낌상. 김희다님은 왜 X? 아까 상식 계속 운운하셨나요? 아니, 유로화잖아요. 그 호주에서 쓰는 돈이랑 유로 국가에서 쓰는 돈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아, 유럽이랑 호주랑? 네, 그래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하. 네, 네. 호주는 아시아라서? 예? 아닙니다. 아, 호주는 캥거루죠. 예. 지코님은 왜 X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뭔가 말 뜻이 이렇게 당연히 안 맞는 것 같고 형님, 그냥 금액 찍었다고 단인데 뭔가 계약당 금액이 같을 수는 없지 않을까. 불안하신가 봐요. 그래서 계속 당연히 이제 근데 이번에 좀 뭔가 처음으로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긁으시네. 네, 아까 왜 봤던 연승 뭔가, 중이시잖아. 네, 그러니까 4연승 하셨잖아. 아, 어디 한번 볼까요? 네, 자, 다르다. 확인해 보도록 다른 하겠습니다. 데가 똑같은 거 자, 있겠지. 정답 보여주세요. X! 역시. 야. 지금 지금 빼고 잘한다. 나머지 생각 맞추셨는데요. 차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선물은 아까 이제 배추 예를 들어드렸지만 실제 시작은 옥수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옥수수를 가공하는 사람과 옥수수 생산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옥수수를 한 자로 팔지 두 자로 팔지 이런 규격을 정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는 이제 한 계약을 사고 팔 때 규격을 정해요. 단위가 몇 개다 몇 개다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시가 된 호주 달러는 이제 환율인데요. 10만 호주 달러가 미국 달러로 바꿨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나 이런 투자인 거고요. 유로 FX는 유로화 환율인데 유로화가 12만 5천 유로가 미국 달러로 바꿨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된 투자라 서로 같지 않죠. 10만하고 그렇죠. 12만 5천이니까 답은 X입니다. 예. 와.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맞추신 이 김유다님, 그리고 도안님, 그리고 지코님에게 칩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 다시 이제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코님이. 네. 맞추고 나서. 점수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6번째 문제 주세요. 네, 출연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왔는지 잠깐 테스트 차원에서 내는 6번 문제입니다. 첫 회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CME 선물거래소, 즉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상품 중에 다이아몬드 선물 상품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거는 봤으면 알지. 네, 첫 근데 안 회에서 보셨죠? 나왔던. 아, 저 봤죠. 오, 네. 김기훈 보셨어요. 첫회 지현익 님이 우승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오, 김유나님 보셨고요. 아, 네, 근데 뭐 여성분 2분, 남성분 2분 나왔잖아요. 네네. 예, 예. 다 봤습니다. 저 누구 나온지는 봤습니다. 네. 문제 기억은 안 나시고요. 아 근데 이 문제는 기억나는데 이게 O였는지 X였는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네요. 예. 분명히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관련 문제가 네. 있었는데 네, 지연이가 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는데. 자, 지금 지연이가- 채팅방에는 많은 분들이 정답을 써주고 계시고요. 네, 예, 예. 뭐, 서술로도 알려주고 계시는데. 뭐라고 썼는데? 네, 네 분의 도전자. 알려드릴 수가 있고요, 없고요. X도 아, 있고요. 네. 네 분의 도전자분들에게는 핸드폰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아, 이거 때문에 어렵다. 자, 그러면 결정하신 OX 팬말 들어주세요. 와! 과연 반응은 자. 아니었어요. 야, 안 맞네, 방송 다. 아 큰일 났다. 그래요. 자, 지코님 왜 X인가요? 그때 방송상 다른 사람들은 다 오라고 막 이제 이랬을 텐데 누구 한 명이 X 해갖고 딱 맞췄던 기억이 흐릿하게 있어갖고요. 아, 이 문제와 상관없이요. 예. 예. 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찍었다는 얘기 잘 들었고요. 자, 도아님은 어떤가요? 저는요. 굳이 저 그냥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굳이 다이아몬드의 선물 상품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없는데 네, 없는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킹교님 보셨다고 했는데 네, 저는 정확히 기억나기 때문에 옵니다. 아, 어떤 걸 진짜로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다이아몬드가 선물 상품이었는걸요? 혹시 결혼하실 때 뇌물로 다이아몬드 선물 주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네. 보죠. 자, 김유다님. 김유다님은 왜 X인가요? 아, 저는 다이아몬드는 금이랑 다르게 뭔가 좀 특별하게 생각해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이야 뭐 이제 시세 변동 같은 게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좀 희귀하니까 다이아몬드 있지 않나요? 그것만큼은 이제 가치가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뭐 예, 1캐럿, X를 했습니다. 2캐럿 예. 막 해서 좀 금은 좀 다른 이게 막 다이아에 복잡하게 비해서는 조금 이게 있으니까. 많은 것 보편적이니까. 같기도 하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이아몬드를 사거나 선물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지금 형님이 아마 그렇게 아, 예, 크시니까 제가 한두 달 전에 네, 다이아 예. 그런 걸로. 뭐 팔찌에 뭐 그냥 다이아가 뭐 한 8개인가? 아, 8개가 아니었나? 뭐 아무튼 한 1,500만 원 하더라고요. 누구한테도? 형수님한테요? 예? 그럼 형수 아, 그럼 누구한테 그러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1,500만 원짜리 팔찌를 줘? 아니, 뭐 어머니한테 할 수도 있고. 아, 그래. 그렇잖아요. 형수 예. 그렇겠지. 근데 이제 그 선물 사주고 쫓겨났습니다. 자, OX 퀴즈 맞추는데 이제 가정사는 필요 없고요. 네. 자, 준비된 정답 보여주세요. 맞았어. 다이아몬드가 없군요. 그렇죠. 약간 김유다님의 좀 해석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치? 차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비슷한 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선물이 없는 게 맞고요. 아마도 다이아몬드 제가 1회 설명드릴 때는 이제 뭐 희소성이나 유통이 좀 덜 된다 이런 부분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볼 때는 이제 다이아몬드 광산이 약간 특정 사업자가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가격을 좀 그쪽에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상식으로 푸는 거죠. 자, 맞추신 김유다님과 아이, 감사합니다. 지코님에게 칩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고 기억? 아니 근데 이게 객관식이 총 10문제인데 6문제까지 이렇게 다 오니까 그럼 10에서 그러니까 좀 10개 다 맞추고 싶었는데 이런 욕심이 자, 4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코님이 지금 6문제를 다 맞췄어요. 예, 맞아요. 야, 오늘 10연승 하시면 지코 형님은 격경사겠네요. 그럴 수 왜냐면 있죠. 또 생일이시니까 아이고. 타이틀이 다실 거예요. 10연승 쭉 플러스 생일 파티 해가지고 아 요즘 파티를 너무 많이 해서 예. 좀 많이 하시긴 하셨죠. 예. 예. 자, 지금 파티 풀려나가고. 와, 진짜. 자, 이제 4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문제 주세요. 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마진이 남아야 먹고 살지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마진은 홍역을 뜻하는 마진에서 유래된 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이거 상식일 수 있는데요. 갑자기 바른 말로 저게 못 맞자고? 어. 홍영 맞자인가? 홍역을 뜻하는 마진에서. 자, 약간 우리말 나들이 같은 분위기가 채팅방에서 됐는데. 자, 해투빠방 쉽다, 공방도 이거. 나와 있고요. 제 방송도 나와 있는데 쉽네요.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쉽네, 맞춰주고 계십니다. 쌍식으로 하면 되지. 이제 안 해요? 아 뭘까? 아 진짜 모르겠네. 자, 도안님 고민하고요. 네. 자, 한자를 잘 근데 아시는 분이 있나요? 홍역을 뜻하는 마진이라고 하는데 왜 홍역을 뜻하는 게 마진이에요? 아 그거를 물어보면 어떻게 아, 합니까? 그거를 맞춰야 물어보면 되는 아, 건데. 풀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껌먹달라고 자, 그러고. 마진이 남아야 먹고 살지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네, 예, 예. 네. 그죠. 마진이 중요하죠. 네. 예, 장사하면. 근데 그게 홍역이냐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밖에 모르는데. 홍역 때문인 건지. 마진? 홍역이 남아야 먹고 내가 하는 살지. 마진은 주마진밖에 없네. 자, 어떻습니까? 결정하신 예. OX 팻말 들어주세요. 지코님만 아, 오를 지금 여기서 또 틀리지 아, 않네. 이거. 그 과연. 지코님만 오를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뜻을 이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홍역 좀 솔직히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네. 근데 무역, 홍역 아. 뭔가 이제 역자가 같이 들어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마진 좀 유래된 거기서 말인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네. 무여. 예. 과연 지코님만 계속해서 100점 100승을 이어갈지 아니면 처음으로 지코님만 틀릴지. 정답을 지금 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 보여주세요. 야, 이거는 X죠. 홍역이랑 무슨
마진이 무슨 말입니까? 마진 영어 단어 아닙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사장님? 네, 맞습니다. 마진은 영어고요. 마진은 이제 영어구나. 여백 뭐 차이 이문인데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듯이 선물 거래가 일부 자금만 넣어놓고 하잖아요. 그 일부 자금이 여유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로 마진이라고 사용을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해외 선물을 얘기하는 자리니까 한자보다는 영어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김유다님이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영어 단어. 맞죠. 도화님이 정확히 알고 얘기했듯이 있었어요. 정확히 아니 해외 선물인데 저런 문제 발음말 고운말 문제가 왜 나왔을까? 영어니까 나왔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쯤에서 한번 꼰 거네요. 그렇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고뇌하셨네. 가끔씩 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지코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에게 팁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은 퀴즈쇼입니다. 채팅방에 너무 많은 분들이 지코님 혼자서 틀리니까 나디쇼라고 하셔서 예. 퀴즈쇼입니다. 자, 이제 세 개의 문제 OX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문제 주세요. 자, 그렇다면 마진콜이란 CME 선물거래소의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상품이 10% 이상의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명을 말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도 쉽네요. 쉽네요. 생각만 해보면 돼. 이거 쉽다. 이건 쉬워. 자, 마진이 어떤 건지 앞문제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럼 마진콜이 알림 서비스를 말하는 뜻일까? 맞으면 O, 틀리면 마진콜. X. 이름 좋네요. 뭔가 좀 달라붙네요. 마진콜. 네. 마진콜. 마진콜. 잠깐만. 이거 뭐지? 10% 이상의 이익 또는 손해 발생 시, 야, 이거는 틀리기가 쉽지 않네요. 진짜요? 네. 너무 쉬운데? 근데 킹기훈님 지금 꼴찌예요. 매 문제마다 너무 쉽다라고 하셨는데. 잘 안 보입니다. 자, 꿀이에요. 읽어보시고 결정하신 OX 팻말을 틀어주세요. 이번에도 만장일치 안 나왔고요. 야, 이게 선생님만 네. X. 이건 뭐 당연히 맞지, 마진콜.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네, 농협 그 체크카드 쓰면 뭐 돈 나가는 거 이런 거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가요? 그럼 기자님 왜 X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마진콜이 그 이익 또는 손해라고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뭐 빠지고 이익 또는 손해 손해가 났을 때 아니라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BJ를 높게 평가한 문제는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저는 틀려도 상관없는 게 그래도 이제 또 알아가면 되니까 자리가 또 정보 공유 차원이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으신 게 네. 분명히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딱 돈을 벌 수 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네, 손해나 맞네. 이익이나 다 그렇구나. 같이 알려주겠죠. 형님 잘 들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지. 만약에 여기서 기뉴다님만 맞는다면 공동 선두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자,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김유다님만 맞췄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려고 했는데 고집적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주시면 좀 힘들지 않나. 자, 차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앞전 문제에서 마진이 보증금 역할을 한다고 얘기 네네네. 드렸잖아요. 보증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보증금이 부족하면 보증금을 채우라는 전화를 하기 때문에 마진을 채우라는 전화, 마진콜. 그래서 영어 이름이 마진콜이 된 거고요. 말 그대로 이득이나 손해에 대한 알람이 아니죠. 보증금이 부족한 상황을 해소하라는 알람이기 때문에 답이 X입니다. 그 기자님이 얘기했던 말이 맞네요. 좀 다르긴 한데 보증금이 어차피 손해긴 한데 손해 측면에서 맞는데 틀리긴 네. 했죠.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고 손해 볼 때만 마진콜이라고 그렇죠. 하는군요. 오, 대박. 오. 쉽게 생각했네. 자, 김유다님에게만 오. 또 지코 형님이랑 또 이제 제가 선두로 다툰다고 했는데 딱 다시 왔네요. 역시 뭔가 예상한 대로 저도 네, 그렇죠. 라이벌을 김유다라고 봤는데 예. 오. 자, 두 개의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9번째 문제 주세요. 미국 기준금리를 관장하는 FED의 현 의장은 워렌 버핏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뉴스 평상시에 보신 분들이라면 좀 쉽게 맞추실 수 있는 워렌 문제인데요. 버핏? 워렌 버핏이 의장이다. 미국 기준 금리를 관장하는 FED의 현재 의장. 워렌 버핏은 다들 들어보셨죠? 부자의 기지 아닙니까? 부자 아니에요? 부자죠.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네, 부자로 돈이 아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 제가 군 시절에
저분 자서전도 읽었어요. 오. 근데 좀 잠깐 헷갈리네요. 워렌 버핏의 자서전까지 읽었다고요? 아까 전에 경제 일간지도 읽으시고. 그럼 제가 예전에 경제에 관련이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네. 이거는 근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좀 느낌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결정하신 OS 팻말 들어주세요. 이야. 자, 또 반반 갈렸습니다. 자, 군대에서 워렌 버핏의 자서전까지 읽었다는 커맨더 지코님. 왜 O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뭔가 하면서 의장을 좀 자리를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는 건 크게 FED인가 아닌가 이제 그건데 근데 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다고요? 예. 도화님은 왜 O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뭔가 근데 어쨌든 그 뭔가 어떤 건지 살짝 보긴 했는데 뭔가 이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살짝 읽었을 때 제가 한 번 읽긴 했어요. 자, X를 둔 두 분이 있는데요. 기준단님과 킹기훈님. 왜 X인가요? 저는 찍었죠? O일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뭐 올릴 것 같다는 거 다 틀려가지고 꼬아서 X를 냈습니다. 맞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아서. 자, 기준단님은 왜 X인가요? 저는 김기훈 씨랑 다르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기준금리면 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투자의 기재라고 해서 그 의장 자리를 주겠나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란다고? 설마 그랬나 싶어서 그냥 X를 했습니다. 자세한 맞는 정확한 것 건 같아. 아니고요. 저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아니 저 오빠 사람 설득 잘 시키는데? 자, 알겠습니다. 팻말 들고 계시고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이것이 나의 강. 1등 날또 앞으로 얘기한다. 날또 맞은 것 같은 거 아니야. 형님 뭐 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 거 맞고. 다음 차장님 현재 의장 누구인가요?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미국은 이제 페드라고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하는데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입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자죠. 네, 그런 국가적인 어떤 입지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럼 제롬 파월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현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라고 의장이네. 기준금리를 정하는. 뭐 예를 들면 한국은행 총재 같은 자, 맞추신 기준단님. 이야. 네, 그리고 킹기훈님에게 칩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꼴등가 나네, 이거구만. 객관식 문제 한 문제 남겨놓고 기뉴단님이 역전을 하셨어요. 네, 70점으로 칩이 앞서갑니다.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죠. 2라운드에서 가장 유리할 수도 있는데 과연 나머지 게임들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의 선물 1라운드 OS 퀴즈 마지막 네.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 주세요. 시장에 대한 분석 이론 중에 다우 이론이 있습니다. 다우 이론은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창안한 찰스 다우로부터 비롯된 이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쉽네요. 자, 다우존스 다우 이론은 왜요? 찰스 다우로부터 비롯됐다. 맞으면 O, 쉽게 틀리면 생각하시면 X입니다. 형님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하셨어요? 아니요, 이번 문제는 이제 확실하게? 자신합니다. 예. 분명히 어디 경제 신문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요. 신문에서 예. 경제 일간지. 네. 자, 김기훈님 결정하신 거 한번 꼬아서 들으시고요. 네. 자, 보겠습니다. 결정하신 마지막 OS 문제. 팻말 들어주세요. 자. 자, 이야. 김기훈님만 X. 네. 나머지 세 분은 O를 들었는데요. 자, 경제 일간지를 즐겨보신다는 커맨더 지코님. 뭐 읽으신 기억이 있으신가 봐요. 예, 제가 그래서 탈스 다우, 다우 존스 이제 해서 분명히 읽은 기억이 딱 있습니다. 예, 분명히 오해예요. 분명히 O예요. 그럼 기훈님은 왜 X라고 생각하세요? 저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또 꼬아서 생각했죠. 아니다. 실제대로도? 이거는 너무 실제적으로. 다우다우. 아니다. 아까 마지막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죠? 마지막이랑. 그거랑 비슷해요. 아니, 근데 이런 BJ를 좀 섭외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근데 형님 또 이런 BJ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이제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왜요? 아이고. 네, 너가 맞을 수도 있어. 내가 맞을 것 너가 같은데? 맞을 수도 있어. 네, 아직 그럴 수도 모릅니다. 있죠. 네. 자, 팻말 들어주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역시. 출제자랑 저랑 사례가 좀 안 맞아요. 느낌이. 자, 차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찰스 다우가 이제 다우 존스사, 미국에 있는 이제 주가 지수를 만드는 다우 존스사를 공동 창립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초대 편집장이었는데요.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 소위 말하는 차트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이제 연구하고 이제 이해하는 이론을 다우 이론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했죠. 네. 자, 맞추신 우리 김유다님, 그리고 도안님, 그리고 지코님에게 칩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니 찍어도 반응 맞추겠다. 아이고. 그래서 이모 마지막에 순위가 명확히 갈렸네요. 자, 이거 1라운드 어떻게 된 OS 거예요? 퀴즈를 다 풀었는데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러네요. 자, 김윤아님이 9번 문제에서 역전하면서 80점으로 현재 1등을 달리고 계시고요. 지코님이 70점, 도아님이 50점, 그리고 킹기훈님이 40점으로 일단 1라운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얼마 차이 안 나네. 자, 미리 나눠드린 칩이 있었죠. 네네네. 10개씩 칩이 있었고요.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모두의 선물 4주차 예선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승하신 분은 50만원 상금과 함께 결승에 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참고로 1주차 때 지연익 님이 몇 점이었죠? 지연익님이 계속 역전을 하다가 막판에 180점으로 1등을 하셨고요. 그리고 2주차 때는 김인호님이 김인호님이 200점. 200점. 진출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이제 미지수님께서 찬스를 잘 사용하셔서 더블 포인트로 점수를 많이 따가시면서 무려 280점으로 진승 진출을 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 객관식 문제에도 여전히 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찬스 문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점수 역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라운드는 총 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라운드는 문제당 20점씩 드립니다. 하지만 중간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감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고요. 또 나눠드린 그 칩의 개수를 잘 보시면 10개를 미리 나눠드렸기 때문에 기인아님이 지금 8문제 맞춰서 80점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총 18개죠. 네. 그죠? 킹기훈님은 총 14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아님은 15개 갖고 계실 거고, 지코님은 17개 갖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칩을 이용해서 힌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2라운드 객관식 문제에서만 힌트가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만 칩을 쓰실 수가 있고요. 문제당 힌트가 1개씩 있는데 이 힌트는 한 분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5개의 문제에 힌트를 1개씩 한 문제당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아무나 드리면 안 되니까 이 칩으로 배팅을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1개를 배팅해서 제가 이번 문제 힌트 가져갈게요 라고 했지만 옆에 있는 분이 전 2개 배팅하고 가져갈게요 하면 그분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개 배팅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2개 배팅하신 분의 칩만 제가 회수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힌트를 드릴 거고요. 만약 힌트를 써서 맞추시면 2개 배팅했던 거에 절반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해가시죠? 틀리면 아예 다 뺏어가고.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객관식 그러니까 5문제. 확실히 내가 아는 문제다. 그러면은 힌트를 뭐 얻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찬스는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나오기 전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알려드리지 않고 이번 알려드리지 문제 찬스 않고요. 쓰실 분 하고 여쭤볼 겁니다. 예. 지코님 같은 분이 계실까봐 문제 읽어드리기 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예. 그리고 3라운드 주간식이 있잖아요. 3라운드 주간식에는 힌트가 없고 3라운드 주간식에는 칩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라운드에서만 5문제에서만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끝에까지 다 모든 문제 풀었는데 동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갖고 계신 칩의 개수를 갖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2라운드 객관식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힌트 가져가실 분 있으신가요? 아, 예, 저 들고 가겠습니다. 킹규님이 몇 개로? 저 2개. 2개로. 배팅하셨어요. 자, 2개 올라보세요. 받아서 배팅하고 힌트 가져가실 3개 분은? 없습니까? 캐모. 제가 3개. 오. 네, 예. 지코님이 3개 배팅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다이. 지코 형님이 3개 가시면 네. 제가 또 뭐 이제 살짝 4개로 받아줘야죠. 네, 4개. 부장님이 4개로 가져가겠다. 살포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을 좀 키워야 되나? No. 자, 1번 문제는 일단 네, 첫 지켜보겠다. 번째 자, 문제는 5개 나중에. 없으시죠? 5개 있나요? 5개 없으시면 6개. 지코님 6개. 6개 갑니다. 확실히 방송 아시네요, 형님. 자, 2라운드 5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 2라운드에서만 칩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걸고 싶은데.
네, 그러세요. 반틈이 날아가요. 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참을게요. 참을게요. 자, 더 가져가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네. 지금 몇 개 거셨죠? 6개 6개예요. 거셨습니다. 첫 문제는 쉬울 것 같으니까 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코님의 팁 첫 6개가 문제는 쉽죠. 예, 몸풀기인데. 배팅이 자, 되었습니다. 지코님 6개로 예, 6개요. 만약에 힌트 가져가시고 문제를 맞추시면 3개를 돌려드릴 거고요. 그렇습니까? 문제를 못 맞추실 경우에는 6개 그대로 반납입니다. 자, 지금 한번 힌트의 수준이 일단 어떨지 뭔가 처음부터 파악을 하고 가야 그렇죠. 네, 좀 그 흐름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힌트를 못 보니까 형님 약간 표정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의 힌트인지. 네. 힌트 받고 남들 알려도 되나요? 안 그건 되죠. 안 되죠. 어느 본인만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 자, 이거 지금 한번 해보시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칩을 더 많이 쓰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드시죠? 네네. 자, 지코님에게만 예. 첫 번째 문제 힌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아니, 아직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왜?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문제를 드는데. 모르니까.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도전자 여러분, 지금 지코님에게 드렸던 힌트 있잖아요. 네. 그 힌트는 지금 앞에 있는 브라운관에는 나오지 않지만 시청자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신기술. 그래서 문제 지문이 잠시 뒤에 좀 늦게 화면에 나갈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는 찬스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2라운드입니다. 객관식 문제, 첫 번째 문제 주세요.